전주시가 예비군 훈련장을 김제와 익산과 맞닿은 곳으로 옮기려 하면서 논란입니다. 김제시장과 익산시장은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차선책을 요구했습니다. 농민단체 회원들이 모든 농민에게 월 10만 원의 농민수당을 요구하며 2차 나락 적재투쟁을 벌였습니다. 농민들은 전북도가 대화에 나설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실 사선문화제가 오는 10월 31일부터 이틀 동안 비대면 행사로 치러집니다. 사선녀 선발대회와 소충, 사선문화상 시상 등 일부 행사만 무관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소방구급대원들이 심각한 불안증과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자 중 42%가량이 심각한 우울 증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김제시장과 익산시장이 전주시의 예비군 훈련장 이전 계획 철회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두 단체장은 현재 이전하려는 지역 말고 다른 곳을 차선책으로 요구했지만 전주시는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김제시장과 익산시장이 연 공동 기자회견 내용을 정명기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전북도의회 앞에 몰려든 김제와 익산 주민들. 전주도가 이제 철회하라! 곧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연 김제시장과 익산시장. 전주시가 김제, 익산과 맞닿은 곳에 예비군 훈련장을 옮기려 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행태라고 비판합니다. 익산시, 김제시와 그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환경 소음 피해를 일방적, 독단적으로 익산시 중구면과 김제시 백구면 인구 밀접 지역으로 밀어붙이는 작금의 비양심적 행태 통탄을 이번 예비군 훈련장 이전 계획과 별도로 과거 같은 지역으로 항공대들을 옮길 때 한 전주시의 약속은 지켜졌을까? 전주시는 과거 항공대대 이전 시 송천동 농산물 도매시장 동반 이전을 약속했으나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또다시 전주대대를 이전하면서 항공대대 주변에 공공청사를 이전할 것처럼 떠드는 것은 익산 김제 시민을 비난하는 양심불량행위로 국방부는 이미 2년 전 전주시의 예비군 훈련장 이전 계획을 받아들여 합의 각서를 체결한 상황. 그러나 두 단체장은 차선책으로 현재 이전하려고 하는 도도동 대신 화정동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전주시에서 화전동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하면 받아주겠다는 의견입니다. 처음에는 국방부에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서 하겠다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고민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답이 없어요. 지난달 두 단체장이 전주시장을 만나 항의하기도 했지만 전주시는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슈피플 정명기입니다. 농민단체 회원들이 모든 농민에게 월 10만 원 농민수당을 요구하며 2차 나락적재 투쟁을 벌였습니다. 농민들은 2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농민들은 농민수당 지급 대상을 농가에서 농민으로 확대하고 월 5만 원인 지원액을 1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2일 전북도의회 농업산업경제위원회에서 주민청구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자 자동 폐기됐습니다. 농민들은 전북도가 대화에 나설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소방구급대원들이 심각한 불안증과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이송 담당 소방대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우울증에 대한 진단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대상자 가운데 42%가량인 1,295명은 심각한 우울 증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당초 10월 3일부터 이틀 동안 임실군 사선대와 임실관촌, 전주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사선문화제가 정부가 정한 코로나19 특별 방역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비대면 행사로 연기해 치르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앤피플 시간에는 비대면 사선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는 양영두 사선문화제 재전위원장을 김남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사선대에 오신 걸 환영하고 저는 사선문화제 위원장 양영두입니다. 네, 바로 이곳 역사적인 고장 사선녀가 2000년 전에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전설의 장소 사선대, 이곳에서 사선문화제가 열립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려운 가운데 비대면으로 하게 됐습니다마는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열리는 10월 문화의 달에 열리는 이 사선문화제를 도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마음은 성원해 주시되 오시는 거는 좀 자제해 주셔서 마음으로부터 큰 성원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가 한 30여 가지를 해왔습니다. 축하 공연도 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했는데, 금년에는 신의제, 바로 이곳 그 누각에서 신의제가 이제 원불교 주관으로 열리게 됩니다. 우리 관촌교당 또 임실교당을 중심으로 우리 전체 원불교 교무님들이 오셔서 우리 재전위원회 임원님들과 함께 그렇게 해서 신의제를 모시고 그 다음에 사선녀 선발 전국대회, 내선녀가 내려온 그 하강 전설을 우리가 이어가기 위해서 전통적인 한국의 여인상을 뽑는 선발 전국대회가 선녀 후보들이 전국에서 와서 31일 날 하루에 예선 및 본선을 다 해서 그날 뽑습니다. 11월 1일이 되는데 일요일이 됩니다. 그날 소충 사선문화상 시상이 있습니다. 소충은 소충사, 우리 이석영 의병장을 비롯한 28의사를 기리고 구한말 박준 선생을 비롯한 33민의 그 충성스러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나라의 조국을 지켜온 그분들의 그 넋을 기리고 혼을 받들기 위한 소충의 뜻, 그리고 사선의 뜻, 사선녀 내려온 그 뜻을 받들어서 소충 사선 문화상입니다. 그래서 대상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제례 쓰신 대구시 의사회 이성구 회장을 비롯해서 전 35사단장 석정군 장관, 그리고 언론계의 오랜 기자 생활하신 유균 선생을 또 비롯해서 우리 모범공직의 충남 금산 문정우 군수님을 비롯해서 10개 분야에 특히 남원 출신 소명 씨에게 이번에 특별 공로상을 드립니다. 이분이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작사 작곡을 했지만 알랑가 몰라 우리 백제방언을 통해서 큰 노래를 작곡 작사했습니다. 소명 씨에게 상을 드리고 10여 부분에 상을 드립니다. 이 사선대, 여기서 오시면 여러분이 신선이 되시고 선녀를 만나시는 아주 신령스러운 곳입니다. 저희 행사 때는 좀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시고 오시지 마시고 그 뒤에 이 사선대 오셔서 좀 논일고 거니시길 바라고요. 임실에는 또 치즈 테마파크 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행사는 취소가 됐지만 좋은 국화꽃을 많이 배치해 놨으니까 옥정호, 또 의견의 정신이 살아있는 오수의 의견공원 이렇게 두루두루 좀 돌아봐 주시길 바라고 2020년 사선문화제, 이 전북의 대표적인 문화제인 이 사선문화 향토축제에는 마음의 성원을 보내주시고 큰 응원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글로벌 기업 삼성과의 인연에서 전북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뼈아픈 상처만 남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전북 혁신도시로 오기로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를 경남 진주로 가져가면서 전북 지역에서 반발이 커졌었습니다. 그러자 삼성은 같은 해 4월 새만금에 2021년부터 20년 동안 최대 23조 원을 투자해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해 도민들을 설레게 하기도 했던 건데요. 그러나 결국 투자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2016년 약속을 철회하면서 LH 경남 이전을 무마하기 위해 전북도민을 기만했다는 공분을 샀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삼성물산이 전주 감나무골에 레미안 아파트를 짓겠다며 입찰 보증금 30억 원까지 내걸고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전주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이 침체되면서 발을 빼버려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까지 겪게 해 주민들에게 안 좋은 기억만 남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한때 삼성 계열사가 전북에 있었던 적도 있었다며 1968년 고 이병철 회장이 세안재지를 인수해 전주재지를 설립했던 때를 떠올렸는데요. 하지만 전주재지는 1991년 삼성그룹에서 분리됐고 그 뒤 이 회장의 장녀 이니 씨가 인수해 한솔재지로 이름을 바꿨다가 1998년 외국 자본에 매각돼 전북과 삼성의 인연은 끝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996년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삼성문화회관을 지어 전북대에 기증하고 지난 25일 별세한 이건희 삼석그룹 회장 부인 홍나희 여사의 거포를 딴 중도훈련원을 익산에 있는 월분교 재단에 기증한 게 전부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예정된 마약사범 특별 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다크웹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활발한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를 비롯해 형사와 사이버, 외사 등 가용 수사관을 총동원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임실앤치즈 낙농특구가 전국 우수특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임실구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운영 성과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지정된 임실앤치즈 낙농특구는 면적 76만 5천 제곱미터에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와 임실치즈 테마파크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19개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195명, 매출액 336억 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임실지역 특구사업의 기반인 낙농산업과 유제품 가공산업을 임실 치즈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우리 지역 아침 기온 8도, 한낮 기온 21도로 아침 공기는 차갑지만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가을철 수확 시기에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기온 10도, 한낮 기온은 18도로 전망됩니다. 저녁부터는 기온이 금세 떨어지는 만큼 큰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남원 21도, 그 밖의 지역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하겠고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서 대기도 건조한 상태입니다. 작은 불씨도 자칫하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